자, 현재 대한민국은 극심한 경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심화하면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마이너스 0.2%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인 예측을 했습니다. 자, 끝없이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 압박 속에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겨워지는 지금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자, 먼저 이재명 후보님, 시간은 90초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도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내란 사태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경제적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또는 낮아지는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양극화, 격차 불평등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가 한쪽으로 몰리면서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IMF 같은 국제기구들도 자원의 공정한 배분, 성과의 공정한 배분이 결국은 지속적 성장의 길이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분명합니다. 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기회와 결과를 가급적 공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제로 나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거야말로 공산주의라고 하죠. 새로운 성장의 영역을 찾아내야 됩니다. AI, 신재생에너지, 문화 영역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그 영역에서는 기회도 공정하게, 결과도 공정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이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면 지속적 성장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김동연 후보님, 시간 90초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는 복합 위기입니다. 경기 침체에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정책들, 또 트럼프 관세 폭탄, 거기에 내란까지 겹쳤습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빨리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 워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와 또 기업들 함께하는 이 난국을 타결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어서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정부가 삼각 빅딜을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 경제를 도약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50조 정도 규모의 추경을 하겠습니다. 지금 12조 추경은 너무 적습니다. 이 추경을 통해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살리고 또 미래 우리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투자를 지금부터 잔뜩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와의 협상입니다. 트럼프와 세 차례 만나면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또 FTA 환율 협상 해봤습니다. 한꺼번에 패키지 딜이 아니고 하나씩 쪼개서 단계별로 협상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의 결과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경수 후보님, 역시 90초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의 경제 위기는 대내외적인 요인이 대단히 복합적으로 결합된 총체적 경제 위기입니다.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이고 경기 요인과 관련된 위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단기적인 경기 요인에 대한 대응은 당장 추경을 시급하게 편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경의 규모는 최소 30조에서 할 수 있다면 50조까지 지금 현재 자영업을 비롯한 IMF나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에 있는 우리 민생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추경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장기적이고 중장기적이고 구조적 요인에 의한 위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을
지금은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수출, 수도권, 대기업, 제조업 위주였던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을 수출과 내수를 결합하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제조업을 서비스업과 결합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성장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방향도 AI와 디지털을 전환시키고 사회 전반의 전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후경제와 녹색전환, 인재 양성을 통한 3대 성장 축을 통해서 구조적인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안보 이슈입니다. 유권자들에겐 큰 관심사이자 후보들에겐 고민스러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무역 상대국의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중국과의 무역 거래를 줄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대결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외교 노선은 무엇입니까? 자, 이번에는 김동연 후보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후보별로 90초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동맹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축은 한미 동맹입니다. 상호 이익 동맹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중 관계입니다. 한중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지사로 있으면서 북경에서 중국의 경제 수장과 만나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를 하면서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미국을 축으로 하는 린치핀 외교에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의 윈윈한 게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상 외교의 중요성입니다. 이제 12.3 이후에 정상 외교가 모조리 단절되고 외국에 우리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번 가을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거 정상회의에 트럼프와 시진핑, 제가 각각 경제부총리 때 3번씩 만난 분들입니다. 다들 오게끔 하셔서 이분들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한미 관계, 한중 관계에 아주 조화 있는 균형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김경수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외교를 다자 외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플랫폼 외교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서 외교의 프레임을 미국이냐 중국이냐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는 그런 프레임에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는 한미동맹을 기본 토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사안별로 따박따박 대응해 나가되 우리 대한민국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외교 다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강대국에 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외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중진국들에서 대한민국 같은 그런 선진국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훨씬 큽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보고 배우겠다는 그런 나라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들을 해내면서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외교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다변화하는 길입니다. 그 다변화 외교 속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미중 갈등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지렛대를 키워나가는 그런 외교 전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님 역시 90초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외교를 하는 이유는 역시 우리 국민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자국 중심주의로 완벽하게 선회했습니다. 우방인 동맹국들조차도 가차없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역시 대한민국 국익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외교의 기본 축은 한미 동맹이 맞습니다. 당연히 동맹도 고도화하고 발전해 나가야지요. 군사 동맹에서 경제 동맹으로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는 문화, 기술, 안보, 환경 같은 포괄 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될 겁니다. 물론 진영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 관계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방적으로 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고 하는 현실로 존재하는 강대국 또는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북한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들과의 관계도 일방적으로 적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적절히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국정의 핵심은 바로 국익 중심, 국민 중심이어야 합니다.